네,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상관의 폭언과 폭행, 경무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시죠?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고인의 묘소를 참배를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어제 오늘 다시 고인의 이름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살아생전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인 허윤 변호사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그 김모 전 부장검사가 2016년 8월이었나요? 그때 해임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해임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행정법원에 이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오호. 최종적으로 이제 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예.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8월에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음흠. 3년 동안은 변호사를 할 수가 아, 없습니다. 해임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요. 3년 꽉 채우고 그렇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신청 넣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변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저희 변협으로 의견서가 9월 10일 날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요. 이제 부적격 이유는 역시 그 고인에 대한 뭐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뭐 저희가 이제 그 서울회로부터 의견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일단 서울회 자체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는 없다라는 게 이제 원칙적인 의견인데 네. 징계 사유를 보니까 검사로서 품위가 훼손이 많이 됐다. 하급자에 대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예.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저히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의견이 달려서 왔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거기까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고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법 8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 등록 거부 사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이 변호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네. 이제 변호사법 5조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그 후부터 형 집행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교도소를 나온 그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변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5년이 지나야만 할 수가 있고요. 예. 집행유예라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지 않습니까? 네. 징계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를 못하게 됩니다. 예. 뭐 면직은 2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해임되고 나서 이제 3년 있다가 곧바로 청구를 했는데 네. 사실 김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변협에서 간접적으로 좀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게 어떠냐. 네. 비록 법상 결격 사유는 없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구미적인 여론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네. 이제 등록 거부가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형사 고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근데 아무튼 형사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냐 마느냐라고는 행정적 문제를 넘어서 이 사람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이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그 대검에서 감찰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감찰을 한 뒤에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해임 이걸 하는데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일단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추진을 하겠다라고는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사 고발이 되지 않았고 형사 고소가 되지 않았고요. 네. 아마도 2016년 상황은 지금이랑 많이 다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그
뭐 2016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음. 뭐 촛불 시위도 있었고요,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렇죠.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좀 바뀐 상황이라서 예. 아마 당시에는 못했더라도 지금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좀 약간 핀트를 좀 약간만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그러면 검찰의 감찰이 물론 해임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어떤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또 제 식구 감싸기 내지 제 식구 봐주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저희도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분명히 이제 대검 감찰에서 2016년 대검 감찰에서 예. 17건의 비위를 적발을 했습니다. 뭐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김모 전 부장 검사의 비위만 그렇습니다. 17건. 예, 17건을 예. 지금 감찰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술 취해서 후배 검사의 등을 때리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잠깐만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예, 이제 본인이 들어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결혼식장이 있는데 아마도 그 뭐 식사 시간 이런 때 예. 뭐 좀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 후배 검사가 제대로 마련을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식당 예약을 했는데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폭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위 행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음. 이제 상습 폭행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나아가서 상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검찰이 음.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예. 외교관에 대해서 예. 상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는데 상해죄로 기소를 한 이유는 예. 극심하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예.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예.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은 상해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아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 전 부장 검사에 의한 후배 검사 상습 폭언이 이 케이스보다 훨씬 위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고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빈 부장 검사도 아마 내심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외부로 제대로 표출이 사실 안 돼서 네. 유족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됐는지 예. 그런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떤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냐 마느냐라고 이런 성질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실은 형사 고발을 해서 법원의 그렇습니다. 판단을 구해보는 것. 예. 이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이제 감찰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그 검찰 개혁에서 나오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했던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가 감찰권 강화잖아요. 그 방향 그럼 맞다고 보세요? 이 사례 준해서 보더라도 이건 얘기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1차 감찰, 2차 감찰로 나누어진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대검 감찰이 이제 1차고 법무부가 이제 2차 감찰인데 예. 사실 그 2016년에 대검이 감찰을 했을 때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부 징계인 해임은 됐습니다만 예. 이제 형사적으로 소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당시에 좀 제대로 됐으면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뭐 저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감찰, 2차 감찰이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차 감찰을 강화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어떤 권고보다는 약간은 좀 어떤 그 수위가 조금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법무부 감찰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대검 감찰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를 아니다라고 2016년에 판단을 한 것을 네. 이제 법무부 감찰에서 아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검찰 내 조직 문화의 개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 저희 변협의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뭐 정리된 건 아닌데요. 네. 어제 저도 2시에 신속과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제 눈여겨서 봤던 게 저희는 이제 변호사 단체다 보니까 네. 피의자라든가 피고인이라든가 인권 방어권 관련 내용에 이제 눈길이 좀 갔습니다. 네, 일단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럼. 우리 사회는 유죄 추정 원칙이 지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사 과정에 피의 사실을 유출을 하면서 뭐 이제 얘기로는 뭐 국민적인 그 성원을 뒤에 업고 네. 뭐 수사의 동력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거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거나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한번 공표가 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인식이 그렇잖아요.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 뭐 있으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이미 검찰 수사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예. 저희 변협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이 이 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장시간 조사 금지라든지 심야 조사 금지 예. 그리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네. 요 점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 조항이긴 그러게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몇몇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이전에도 잠깐씩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자. 네. 뭐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네. 뭐 조상권 침해다.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공보준칙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음흠. 사실 공보준칙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검찰 공보준칙도 그렇고요. 안 경찰 지켜져서 공보준칙도 그렇지. 그렇고 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공들여서 만든 거라는 게 좀 티가 나는 그런 네. 공보준칙인데 예. 문제는 훌륭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자의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신상공개 같은 경우도 예. 중대한 범죄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때는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본인이 공개를 하고 싶으면 공개를 하고 또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하지 않고요. 예. 법에 그 준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뭐 기업 오너라든가 어허. 1급 이상 공무원은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든가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네.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든지 예.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을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 약간 이건 좀 그 정치로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돌발 질문이긴 한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허윤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호평을 해주셨는데 예. 삐딱하게 바라보는 일각에서 무슨 얘기 뭐 타주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하느냐? 당신은 지금 어떤 그 피의자 아니냐? 그러니까 피의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법무장관이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혁을 빙자한 수사 압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저희 변협은 공식적인 견해는 없고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뭐 그 조국 장관이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데 네.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네. 가장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조국 장관인 거고요. 음흠.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네. 후임자로 누가 와도 예. 이거를 완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조국 장관이 좋든 안 좋든 음흠. 그 분에게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든 없든 이거와 상관없이 네.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음. 정도 욕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갈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음. 그게 어쩌다 보니 조국이 아. 됐다라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견이지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네, 예. 분명한 어떤 그 의견을 좀 밝혀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